오늘부터 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치하는 거 빼고 화면을 보시면 이런 화면을 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리눅스 데스크탑 화면이죠. 리눅스 데스크탑에서 터미널을 실행을 시켜서 다른 서버로 접속하는 화면입니다. 리눅스 데스크탑을 사용을 하면 보통 이렇게 GUI 환경이긴 하지만 리눅스 자체가 명령어 기반을 하기 때문에 터미널 사용을 많이 합니다. 터미널을 이제 기본적으로 다 많이 사용을 하고 명령어를 치면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을 보신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이게 리눅스를 설치를 하면 이런 터미널을 띄우고 뭐 이런 거를 띄워서 리눅스를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설치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가상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했었죠. 윈도우 10 기반으로 해서 가상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거기서 센토스라든지 우분투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윈도우즈 환경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눅스 데스크탑 환경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화면을 자꾸 보여드리니까 이거 똑같이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10 환경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치 이후에 어떻게 해서 접속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센토스랑 우분투 설치를 했었죠. 이거는 VM 플레이어라는 가상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죠. 비상업적인 용도로는. 그래서 우분투와 이제 센토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리눅스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쓸 거냐? 대부분 이렇게 설치를 했으니까 이 화면을 씌워놓고 여기다가 그냥 커서를 집어넣은 다음에 로그인 하면서 쓸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쓸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책 보면서 뭔가를 실행을 하고 이렇게 다 해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리눅스를 다루는 방법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화면으로 이런 가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이런 화면으로 들어간 거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이거는 콘솔로 접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 컴퓨터에 끼워져 있는 인풋 장치, 출력 장치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다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서버에 접속하는 형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터미널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씁니다. 윈도우즈용 터미널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도우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눅스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터미널 프로그램으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로 제가 많이 사용했던 것 위주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터미너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러면 엑스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뿌띠라는 프로그램, 이렇게 세 종류로 저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엑스쉘을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터미너스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이게 굉장히 가볍기도 하거니와 뭐 기능 제약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엑스쉘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기능 제한이 약간 있어요. 약간 있고
상업적인 용도, 그러니까 어떤 내가 회사 내에서 쓰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터미너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회사에서도 얼마든지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꼭 구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료로 쓸 수 있어요. 푸티는 완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돈을 들일 필요 없이, 구매 없이 무조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 제약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이 푸티 프로그램이 용량이 제일 작아요. 네, 제일 작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기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 정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쓰고, 윈도우즈 환경이 아닌 상태일 경우에는 위와 같이 리눅스 데스크탑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터미널 창을 하나 띄우고 원격으로 여기다가 접속하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쓸만한 터미널 프로그램 3개를 말씀드렸고,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터미너스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더 SSH 클라이언트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맥OS, 윈도우즈, 리눅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윈도우즈를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이제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도 검색을 하셔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는 뭐 특별하게 뭔가 없어요. 그냥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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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다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됐으면 이렇게 이제 앱 검색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요. 그러면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보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뭐 로그인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Continue without account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눌러버렸는데 그렇게 하면 이런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눅스 서버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 서버로 접속하기 위해서 IP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CentOS 리눅스 IP는 96.25네요. 네,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여기 보면은 커넥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new host 이렇게 되어 있고요. new gro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히스토리라 그래갖고 접속했던 기록들이에요. 그리고 포트 포워딩은 이제 포트 포워딩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접속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 안내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SH 한 다음에 접속하려는 아이디 루트, 그런 다음에 이제 IP 주소를 쳐주는 거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커넥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하면 접속이 됩니다. CentOS 8에 접속을 한 거죠. 또다시 접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칠 게 아니라 같은 호스트에 접속을 하고 싶을 경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듀플리케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똑같이 하나가 더 생겼죠. 그런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접속이 되고요. 접속할 때마다 이거 쳐주기 싫다 그러면 호스트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접속하려는 호스트 이름이 CentOS 8이니까 그냥 CentOS 8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IP 주소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SSH의 접속 포트는 기본적으로 22번입니다. 그리고 ID를 입력을 해주고요. 네, 입력을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등록한 호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매번 쳐서 들어가는 것 대신에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로그인까지 해줍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된 거죠. 이렇게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쉽게 원격 리눅스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에 원격으로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터미너스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 이 지금 글자 색이 초록색이다, 보기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제 프레퍼런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하고 파일에 프레퍼런스, 이렇게 하면 중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뜨는데 이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이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이 좀 싫다 그러면은 나는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걸로 하거나 아니면 이걸로 하거나 지정을 할 수 있고요. 폰트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뭐 이걸 쓰고 이걸 쓴다든지, 그리고 폰트 크기도 지정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더 크게 늘려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접속을 하면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엑스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엑스쉘도 구글에서 엑스쉘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로 나오는데 이거 클릭을 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장 강력한 SSH 클라이언트라고 나오죠. 거기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엑스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자세히 보시면 가정 및 학교 내 사용자를 위한 무료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나 개인도 포함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무료 라이센스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네, 화면이 바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뀌고, 여기에 이름과 이메일은 진짜 이메일이어야 됩니다. 진짜 이메일을 입력을 한 다음에 엑스쉘 아니면 모드를 체크한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여기에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다운로드 URL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운로드 URL을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는 크게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는데 엑스쉘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그냥 확인을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 라이센스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주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실험적 기능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등록을 해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접속 등록할 수 있는 호스트를 등록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ID 패스워드는 사용자 인증에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연결을 누르면 네, 이렇게 연결됐죠. 엑스쉘 역시 한번 연결된 거는 여기서 세션 복제를 이용을 해갖고 똑같이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티탭도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도 화면 분할 기능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위아래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탭을 4개까지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네, 4개가 넘어가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생기면서 실행이 됩니다. 무료 버전이 아닌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하게 되면 이게 탭이 여러 개를 계속 쓸 수가 있는데 무료 버전은 이렇게 탭이 4개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4개 이상 뭐 쓸만한 것들도 많이 없거니와 S쉘의 특징이고 좋은 점이라면은 이제 국산 소프트웨어고 이렇게 한글로 잘 되어 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매뉴얼을 보거나 잘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다 한글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국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엑스쉘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푸띠. 푸띠는 정말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설치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푸띠라고 칩니다. 그러면 메뉴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위에 거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푸띠 히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맨 첫 번째 거는 인스톨러입니다. 윈도우즈 인스톨러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푸띠는 푸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푸띠와 함께 제공되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PSCP, PSFTP, 푸띠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패키징 해갖고 설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요걸 전부 다 설치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푸띠 오로지 접속만을 위해서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 굳이 이걸 설치할 필요는 없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32비트 아니면 64비트 둘 중 하나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저는 64비트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해도 되고요. 실행하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도 필요 없어요. exe 파일이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IP를 입력을 해주고요. 얘는 인증을 저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보면 키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별도로 인증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보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얘는 진짜 접속을 하기 위한, 접속을 해서 뭔가를 하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그인하라고 나오죠. 네,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많은 기능도 없고 탭이라든지 뭘 저장하는 거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저장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이디 패스워드까지는 저장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대신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창을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뉴 세션, 듀플리케이션 세션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새로 접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뉴 세션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 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IP를 입력을 하면 다른 서버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트는 그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이렇게 뿌띠 아니면 엑스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원격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를 이제 켜놓고 여기서 이제 직접 로그인 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창을 닫아 놓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닫아 놓고 이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고 명령어를 치고 해서 리눅스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 환경에서 어떻게 리눅스 시스템 접속을 하는지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 주로 제가 사용하는 건 이 세 가지 정도였고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눅스를 배울 때 어떤 분은 레드햇을 기반으로 배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우분투를 기반으로 해서 배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레드햇과 우분투를 처음에 배울 때에 처음부터 약간 뭔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계정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계정 자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레드햇은 설치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우분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설치할 때 중간에 이렇게 계정에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나옵니다. 네, 센토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트 패스워드를 지정하라고도 나오고 사용자를 생성하는 것도 나옵니다. 근데 루트 패스워드를 지정을 하게 되면 루트로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용자는 생성을 잘 안 하고 루트 패스워드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레드햇 리눅스, 그러니까 센토스 같은 거를 설치를 하면 그 시스템에는 오로지 루트 사용자만 있게 돼요. 그러면 센토스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루트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우분투는 설치 중간에 루트 패스워드 지정하는 것이 안 나와요. 대신에 사용자를 생성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를. 반드시 일반 계정을 생성하라고 강제로 나옵니다. 이걸 안 하면 넘어가지가 않아요. 다음으로. 그래서 일반 사용자를 하나를 반드시 생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분투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루트로 접속을 못하고
일반 계정, 생성한 계정으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물론 레드햇, 센토스에서도 사용자를 생성을 하면 그 계정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잘 안 해요. 생성을 잘 안 합니다. 루트 패스워드를 지정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분투는 반드시 사용자를 한 명 생성을 하고 루트 패스워드는 지정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할 때는 우분투는 설치가 끝나고 나면 일반 계정으로 접속하게 되어 있고요. 센토스, 레드햇 계열은 루트 사용자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레드햇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센토스 같은 경우가 루트 패스워드를 지정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루트로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루트 패스워드를 누군가가 알게 된다 그러면 시스템을 통째로 넘겨주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루트 사용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관리자, 슈퍼유저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제약 조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루트 사용자를 넘겨준다는 거는 그 시스템을 그냥 통째로 넘겨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 열쇠를 그냥 통째로 준 거예요. 하지만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루트로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일반 계정으로 접속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일반 계정이라 하더라도 이 일반 계정은 좀 특수합니다.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계정이에요. 일반 계정이라 하더라도 설치할 때에 생성한 계정은 우분투에서는 약간 좀 특수합니다. 이 사용자는 루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윈도우즈에 보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 이런 기능이 있죠. 우분투의 일반 계정이 바로 이렇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계정입니다. 루트로 로그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일반 계정이 유출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계정이 루트 사용자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일단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드햇이나 센토스보다는 우분투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처음에 설치를 끝나고 난 다음에 계정을 하나 생성하고 일반 계정을 생성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뭔가 관리자적인 일을 할 때에는 그때만 관리자 권한을 잠시 획득하고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좀 더 약간 안전해요. 과연 그런지 한번 실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터미너스라는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거고요. 우분투의 IP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분투 IP 주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로그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분투는 처음에 설치할 때 일반 계정을 만든다 그랬죠. 일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네, 로그인이 됐고요. IP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치면 얘는 26번이네요. 등록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등록이 됐고요. 네,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잘 됐네요. 센토에서도 한번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됐죠? 이렇게 하면 센토스는 루트로 로그인을 한 게 됩니다. 우분투는 일반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죠. 시스템 V라는 일반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고, 여기 보면 프롬프트가 달라요. 여기 보면 여기 달러로 되어 있는데, 루트는 샵입니다. 샵. 이렇게 구분도 할 수 있고요. 이게
모양만 이렇지 실제 루트냐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id라는 명령어를 치시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인지를 알려줍니다. 구분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얘는 그냥 시스템 V라는 사용자고 CentOS는 루트라는 사용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인데 그러면 시스템 관리를 위한 명령어 같은 경우를 어떻게 스치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apt라는 명령어는 패키지 관리 명령어입니다. 패키지를 설치한다든지 지운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쓰는 명령어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명령을 쳤는데 지금 다 퍼미션 디나이라고 나옵니다. 뭔가 안 돼요. 네, 이렇게 관리자적인 권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럴 때는 수도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거를 앞에 치시고 뒤에 실행하고 싶은 명령어를 연달아 칩니다. 이건 마치 윈도우즈의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이 시스템 V 자체의 계정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입력을 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네, 또 관리자적인 명령어를 쳤는데 실행이 안 되죠. 이럴 때는 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 수도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르죠, 상관은. 실행이 잘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분투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분투 관련된 명령어들을 검색을 하시거나 하다 보면은 다 이런 형태의 명령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구글이나 그런 데 검색을 하면. 왜 그러냐면은 일반 계정인데 잠시 권한을 위임받아서 관리자 명령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 실행하는 거죠. 반면에 CentOS는 처음부터 로그인을 루트로 했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루트 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됩니다. 아무런 제약 조건도 없이. 네, CentOS에서의 패키지 관리 명령어는 용입니다. 용. 윰. 네. CentOS 8로 넘어오면서 DNF라는 명령어가 다시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걸리는데 어쨌거나 루트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위험합니다. 제가 루트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반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고 어떤 관리자적인 일을 할 때는 루트 권한을 잠시 획득해서 마치 우분투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권장을 하지 루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루트로 다 접속해서 한다. 루트는 아무런 제약 조건도 없는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령어 한 번 잘못 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안 합니다. 내가 루트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루트로 접속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일반 계정을 만들고 그 일반 계정에 우분투와 같이 관리자 권한을 주면 되겠죠. CentOS에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주기 위한 사용자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유저 add 명령을 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계정이 하나 생성이 된 거고요.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패스워드 지정이 성공적으로 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스템 V 계정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방금 생성한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하고, 네, 로그인이 됐죠? 여기 보면은 달러로 프롬프트가 바뀌었고, 아이디를 한번 쳐보시면 루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관리자 명령어를 쳐야겠죠. 그래서 우분투처럼 관리자 명령을 잠시 빌려서 쓸 수 있는 수도 명령을 치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똑같이 패스워드 입력으로 나오네.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안 돼요. CentOS는 안 됩니다. 우분투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시스템 V가 설치할 때에 만들어진 계정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수동으로 추가로 계정을 추가를 할 경우에 그 계정은 이렇게 이런 수도 명령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설치할 때 만들어진 계정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계정을 추가하게 되면은 수도 명령을 쓸 수 있게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CentOS도 설치가 끝난 다음에 사용자를 추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루트 권한으로 해야 되고요. CentOS는 약간 좀 특징이 있는 게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다가 방금 생성한 계정을 추가해주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는 휠이라는 그룹에 시스템 V를 가입시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스템 V는 sudo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휠이라는 그룹이 sudo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CentOS 8, 레드햇도 마찬가지고 CentOS 같은 경우에는 이 휠이라는 그룹이 항상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udo 명령뿐만 아니라 관리자적인 어떤 권한을 모두 갖고 있어요. 휠이 매우 강력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휠이 좀 특수한 그룹으로 이제 대우를 받죠. CentOS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거나 시스템 V가 휠 그룹에 가입이 된 거죠. 그러면 수도 명령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디 이렇게 해보면 안 나오죠. 그룹이 지금 시스템 V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로그아웃을 하고요. 다시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를 치면 이렇게 이때는 새로 접속한 세션에는 이렇게 시스템 V와 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수도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entOS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앞으로 루트로 바로 접속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만들어진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고 어떤 관리적인 명령어를 써야 된다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도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쓰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이 리눅스를 가르치거나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요. 루트로 바로 접속을 안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CentOS 같은 경우에는 루트로 접속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도록 그렇게 설정도 합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H 설정을 바꿔주는 거죠. SSH는 설정 파일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퍼미트 루트 로그인 y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 로그인을 허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
요거를 no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네, no로 바꿔주고 SSH 서비스를 재시작시켜 줍니다. 네, 이렇게 재시작을 시켜주면 지금 루트로 로그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두플리케이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아니 패스워드도 맞게 입력을 했는데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창이 뜹니다. 그럼 다시 또 패스워드를 맞게 이렇게 입력을 해준다 하더라도 로그인이 되지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SSH에서 루트 로그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루트로 바로 접속을 막아버리는, 접속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보안을 굉장히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CentOS에서는 제가 설치하는 방법에서는 일반 계정을 생성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거였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분투와 CentOS는 같은 형태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리눅스를 신나게 쓰다가 그만하고 싶어요. 그럼 꺼야겠죠. 끄는 명령어는 셧다운 명령어를 씁니다. 셧다운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h 옵션을 주고 now를 줍니다. 보통 -h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5min 이렇게 하면 5분 후에 자동으로 꺼져라 이런 식인데 바로 지금 끄고 싶으면 now를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가 나고 있죠. 왜? 일반 계정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컴퓨터를 끄는 것이 일반 계정이 마구마구 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루트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수도 명령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꺼집니다. CentOS도 마찬가지겠죠. CentOS는 루트로 로그인을 아까 막아버렸기 때문에 루트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 되고요. 일반 계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도 이제 안 돌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 명령을 이용을 해서 셧다운을 해준다. 이렇게 하게 되면 꺼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창이 없어지죠. 리눅스 시스템이나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템 종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파워 버튼을 눌러버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좀 안 좋습니다. 물론 요새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시스템의 종료를 자동으로 해줘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게 되는데 그냥 파워 버튼을 누르는 것 이상으로 만약에 전원 코드를 그냥 바로 뽑아버렸다. 이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파일 시스템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윈도우즈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부팅할 때에 뭐 파일 시스템 체크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화면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냥 전원선을 뽑아버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리눅스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선을 그냥 뽑아버리면 잘 동작하고 있는데 전원선을 그냥 뽑아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파일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고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꺼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리눅스 시스템의 기초 설치 후에 해줘야 될 작업과 윈도우즈 환경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